요즘에 주식시장의 저점론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이미 늦었다,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더 사야 된다. 또 주식시장은 이미 경기 침체를 다 선반영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반면 경기 침체가 온다는 의견도 많죠. 각각 뭐 전문가분들의 예측이 팽팽히 맞서 있어요. 대체 누구 말이 맞을까요? 우리 채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이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질문을 많이 주세요. 언제 반등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저점이라고 생각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십니다. 물론 제가 정확하게 맞출 수 있으면 여기서 이 짓 안 하고 있겠죠. 이미 수천억 부자가 돼서 어디서 뭐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있겠죠. 유튜브라는 곳이 제 의견을 그냥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요렇게 하겠다. 맞추면은 돈 버는 거고, 못 맞추면 그냥 제가 손해보는 거니까, 여기서 참고를 하신 분들은 참고를 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결정을 내리시면 된다는 거죠. 자, 올해 초부터 우리 채널의 중장기적인 전망은 뭐죠? 경기 침체가 큰 흐름에서 다가오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될 시기는 맞는데, 이제 단기적인 전망은 좀 다르다는 거죠. 물론 희망 회로를 주의하셔야 된다 이거죠. 저도 물려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기준금리가 쭉 인상되다가 중단된 후에는 주식시장이 반등을 했어요. 그게 랠리를 펼쳤던 가능성이 높고, 그때가 가장 좋은 정리 타이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올해 하반기 정도로 예상을 했으나 그 시점이 계속 밀려서 지금 짜증나는 상황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시면은 확실히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먼저 볼게요. 이게 지난 2000년 이 IT 버블이 터지고 주식시장이 폭락했었던 역사,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폭락,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때 이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이 세 가지 시기, 이때의 미국 전체 주식시장과 이 파란색은 기준금리입니다.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보기 전에 큰 흐름부터 볼게요. 2000년 IT 버블이 터지기 전에도 기준금리가 올라가다가 인상이 중단되고 난 다음에 주식시장이 랠리를 펼쳤고, 2008년에도 똑같은 현상, 2020년 코로나에도 똑같은 현상이 펼쳐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으로 2000년 IT 버블 때 어떤 일이 있었나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뉴스부터 보면서 보면 편하겠네요. 이게 2000년 2월의 소식입니다. 세계가 금리 인상 도미노에 휩싸이고 있다. 그래서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연내 2, 3차례 더 인상을 할 예정이고,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주식시장에 자금이 빠져나간다, 이런 뉴스가 2000년 2월에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1999년부터죠. 말부터 기준금리가 쭉쭉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 들려요. 금리가 올라가면 지금도 그렇지만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계속 이탈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기준금리가 천천히 올라갔기 때문에 요 파란색의 기준금리와 요 갈색의 주식시장이 한동안 같이 올라가죠. 그러다가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걱정이 커집니다. 기준금리가 막 6% 이상으로 치솟아 올랐기 때문에 여기 뉴스 그대로 세계 금리 인상이 도미노에 빠져가지고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연내 2, 3차례 더 금리가 올라가면 이거 좀 위험하다, 이런 뉴스가 터지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나서 2000년 3월이 됩니다. 그러자마자 IT 기업들 있죠. 당시 IT 버블 있던 기업들에서도 금리 인상으로 자금이 막 빠져나가요. 미국 인터넷 업계 대주주들도 앞다퉈서 주식을 처분하기 시작했고, 특히 투자자들이 자금을 엄청나게 빨리 회수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주식시장 전체가 폭락을 하게 되는데, 이게 나스닥 지수만이 아니라 2000년대의 미국 전체 주식시장이에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금리가 6.5%로 치솟자마자 미 증시 전체가 2000년 한 2월, 3월부터 시작해서 20%가 한꺼번에 급락을 하게 됩니다. 지금하고 약간 비슷하죠, 2022년. 그런데 언제부터 기준금리가 인상이 중단되냐? 여기 뉴스 보시면 2000년 6월부터 FRB에서 이달 말 금리를 안 올릴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 랠리가 펼쳐지죠. 다시 한번 주식시장이 급격히 반등을 합니다. 이때 개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됐으니까 자, 다시 주식시장이 달린다. 또 전문가분들도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빠졌다, 선반영 됐기 때문에 이제 다시 주식시장이 반등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면서 개인들이 2000년에도 엄청나게 많이 반등장에 물려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죠? 경기가 침체가 옵니다. 경기가 침체가 되면 모든 기업들의 실적이 다 마이너스가 되면서 주식시장이 거의 반토막 이하로 붕괴되죠. 결국 그러면서 또 개인들만 엄청나게 물렸던 시장이 2000년이에요. 세부적으로 보니까 또 느낌이 다르시죠? 이제 다음으로 200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나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2006년도에 있었던 뉴스입니다. 투자 환경의 최대 이슈는 미국, 유럽, 일본 등의 금리 인상이다. FRB에서 2월 앨런
그린스펀이 벤 버냉키로 바뀐 것을 계기로 기준금리 중단 없이 계속 금리 인상이 됐다. 이게 언제 멈출지에 따라서 투자 환경이 달라진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 2006년 2월부터 시작해서 기준금리가 이렇게 쭉 올라요. 푸른색에. 그리고 또 천천히 올라갔으니까 주식시장도 같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급격히 올라가면 뭐 2022년 지금처럼 되겠지만 2006년에도 뭐 천천히 올라갔죠.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중간에 살짝 빠져요. 특히 2007년도 들어서면서 무슨 일이 터졌습니까? 미국에서는 MBS죠. 모기지 대출,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확 하락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경기 침체가 오기 시작하고 전체 경기가 좀 어려워져요. 그러면서 주식시장도 살짝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2006년 8월이 되자 주택시장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2006년 8월부터 어떻게 되죠? 역시나 올라가던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자 주식시장이 랠리가 펼쳐져요. 자, 이때도 똑같습니다. 2006년 8월에 전문가분들 이거 다시 기준금리 동결되고 이제부터는 뭐 주식시장 다시 또 랠리 갈 거고 더 간다 하다가 여기에 굉장히 많은 개인분들 물렸죠. 그리고 뭐 2008년 금융위기 결과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반토막 이하로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코로나 직전에 실제 어땠나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이것도 확대를 좀 해볼게요. 기준금리가 2015년부터 해서 천천히 이 푸른색의 기준금리가 2019년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부터 푸른색 기준금리가 인상이 중단이 되죠. 역시나 주식시장이 랠리를 펼쳤는데 여기 뉴스 그대로 나오죠. 2019년 1월부터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기 시작했다. 트럼프형의 뭐 압박이 좀 있었죠.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기준금리 좀 동결해라 해가지고 동결을 시작했고 또 내리기까지 해요.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또 랠리가 한번 옵니다. 엄청나게 좋아진다. 역시 개인들도 또 뛰어들어라. 폭락 저점 다 반영됐으니까 이제부터 또 사라 저점 매수해라 뭐 선반영됐다 해서 또 개인들 뛰어들었는데 코로나 때 역시나 이렇게 반토막이 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2000년, 2008년 그리고 2022년 코로나까지 경기 침체로 주식시장이 반토막 나기 요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과거 역사적으로 기준금리가 인상되다가 중단된 이후에 주식시장이 폭락했던 이런 사건들의 공통점이 뭐냐? 장단기 금리 차가 먼저 역전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기준금리가 인상되다가 중단되고 나면 랠리가 펼쳐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사실 정리의 기회지만 많은 개인들은 이제 전문가분들의 말이 맞잖아요. 한번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니까 그걸 신임하고 다시 막 엄청나게 주식을 많이 투자했다가 제가 기억나는 게 2008년에는 어떤 막 스님이 산에 계시다가 요즘에 뭐 펀드 많이 하니까 저도 펀드 가입하러 왔습니다. 이런 TV 프로그램에 방영되고 나서 그 다음에 몇 달 있다가 폭락했거든요. 정말 뭐 개인들이 2008년에 정말 막 펀드 붐이 이를 정도로 그랬었습니다. 사실 그때가 가장 좋은 정리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랠리 때 정리를 못하고 개인들은 가장 많이 뛰어든다는 거죠. 일단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돼요. 이건 근데 무슨 소리냐 하면 10년물 장기 국채금리에서 2년물 국채금리를 뺀 게 장단기 금리인데 이 2년물 국채금리가 더 높다는 말입니다. 이건 쉽게 설명해서 장기 국채금리가 떨어진다 이 말은 장기로 돈을 빌려서 투자하려는 사람은 적어진단 말이에요. 뭐 기업이든 개인이든 투자하는 사람은 적고 대신에 2년물 단기 국채가 올라간단 말은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단기 금리는 올라간단 말입니다. 장기로 투자하려는 사람은 적고 인플레이션은 높아지고 기업의 이익 성장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자, 그렇다면 언제 다시 기업의 이익이 성장하냐? 주식시장이 막 폭락을 하겠죠. 경기 침체가 되고 나서 충분히 장단기 스프레드가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성장이 시작된다 이겁니다. 지금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된 이후고요. 그 다음에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와중이고 이러다가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는 이런 상황.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시점은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하반기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는데 지금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쯤으로 이렇게 다수 전문가들이 얘기가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뭐 그때 되면 반등이 한번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지난 역사적으로 그렇게 반복됐던 역사가 많았다. 그래서 그 확률이에요. 반등이 나오면 저도 많이 정리를 좀 할 생각이다 이건데 원칙은 뭐죠? 앞으로 경기 침체가 언제 올지 몰라요. 어떤 사건이 그냥 빵 터질 수 있습니다. 무슨 9.11 테러라든가 아니면은 리먼 브라더스 파산처럼 어떤 사건이 그냥 갑자기 터지잖아요. 그럼 뭐 미연준 기준금리 인상 중단하기 전에 그냥 주식시장 완전히 폭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과거 역사적으로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좀 주식시장에 통밥도 좀 있고 담이 좀 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 좀 기다려가지고 어차피 뭐 이런 판국에 좀 기다려가 잘 정리하고 상황 보면서 다 뛰어내리고
이렇게 할 건데, 다른 분들은 뭐 경험도 없고 보수적이고 그러면은 그냥 알아서 적당히 다 정리를 해야 돼요. 뭐 여러분한테 따라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 올해 내년 사이에 뭐 분할 매도를 하든 뭐라든 어쨌든 알아서 매도를 해라 말씀을 드려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뭐 내가 가진 종목은 어떤데 뭐 어떻게 해야 되냐부터 해서 앞으로 뭐 어떻게 된다고 했는데 여기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영상을 다 안 봐요.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질문으로만 그냥 답을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제가 뭐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하는 점쟁이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댓글을 지금 딱 막아놨는데, 영상을 보시면서 이해가 안 가시면 잘 돌려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참고하실 거 있으시면 참고를 하시면 돼요.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셔서 후원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않죠. 한 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설명란 읽어보시고 내가 해당된다 하시는 경우에는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